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유산균 얘기입니다. 유산균 제품이 정말 시중에 많이 깔려있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유산균 제품을 추천해달라 할 때 제일 난감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천종식 교수님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미생물 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시죠. 자,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은 유산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필요하다,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미생물들은요, 우리가 발효식품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된 것들이고 보조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장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좀 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드시는 걸 저는 적극 권합니다. 드시고 계신가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끔 먹고 있습니다. 네, 꼭 그거를 건강한 상태에서는 꼭 뭐 먹을 필요는 없죠. 예.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보다는 유산균이라는 말에 더 익숙해요. 하지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유산균은 아니고 또 유산균이라고 누구에게나 꼭 다 유익한 건 아닐 텐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정의가 넓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드리면 우리가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미생물이 이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유산 또는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종류들을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상당수는 이제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고요. 아마 뭐 비피더스 이렇게 들어보신 균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유산균하고 좀 다른 종류인데 그것도 지금 제품에 많이들 들어있죠. 그것도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비피도박테리움.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유산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효모 들어보셨죠? 예, 효모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이 원료로 쓸 수 있는 것을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딱 19종이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을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놨냐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이렇게 해놨어요. 유산균 증식.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이 유산균인데 세균이라는 게 꼭 유산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유산균 증식이라는 것만 기능성 표시를 하게 해놨는지요? 요 문구는 저도 좀 의문시 되는데요. 지금 19종이 유산균이거든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서 유산균을 증식하고자 한다. 유산균을 먹으니까 유산균이 많이 나오게 되긴 하겠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도 장에서 유산균들이 살아남지는 못해요. 2주 정도면은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거나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장에 유익한 균은요, 유산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이 내 장에 꽉 차 있고 그 유산균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유산균은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장에 있는 주요한 유익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익균들을 증식을 도와주고 또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뭐 그렇게 표현이 돼야 저는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유산균을 증식시킬 필요는 없고요. 유익균을 증식시킨다 이렇게 해야 더 말이 될 것 같네요. 유산균이라는 게 유명해진 게 아마 요구르트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유산균들이 장에 가서는 걔네들이 계속 거기서 살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장에는 유산균이 꽉 차 있고 그 유산균들이 이제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그 유산균이 줄어들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요거는 좀 잘못된 사실이고요. 보통은 유산균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에서도 유산균이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환자한테. 네. 그런데 사실 이게 큰 중요성이 없는 게 유산균은 우리 장에 아주 일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 미만 아주 적은 양이 있고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이제 소넨버그 교수가 이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유산균은 나그네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도 그걸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먹었을 때 이게 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거나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산균 또 프로바이오틱스로 먹는 균이 우리 장에 상주하는 균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상주하지 않는다, 즉 살지도 않는 균인데 이걸 왜 먹죠?
유산균의 효과는 우리 장에 들어가면 그 유해균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유해균이 억제되니까 이제 유익균이 좀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유산균 자체가 우리 면역 기능을 좀 이렇게 더 조절해주는 또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장작용이라고 하는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줄어들고 이제 복통이 주는. 유산균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로 쓸 수 있는 거 고시된 19종 중에서 엔테로코커스 그 2종은 이게 꼭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한테 기회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나 이제 피칼리스라고 하는 종들은 일부는 이제 병원균으로도 알려져 있는 균이고, 특별히 좀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균들이 항생제 내성 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테로코커스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거나 뭐 이런 데 이제 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엔테로코커스는 이제는 사람이 먹는 기능성 식품으로는 활용을 안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아마 덜 사용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도 아마 싶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여기서 좀 빠질 것 같네요. 그 상품을 개발하신 분들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쉽게 강조하는 게 얼마나 수적으로 많이 넣었냐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많이 넣었다. 우리는 유통기한까지 100억 균수를 보장한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100억이 유지되려면 실제로 투입하는 균수는 1000억, 2000억, 3000억을 넣기도 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1000억, 2000억을 이렇게 그냥 막말해서 때려 넣은 그것이 혹시라도 그것이 오히려 장내 세균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 많이 넣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워낙 많은 그 마케팅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균이 무조건 많다고 효과가 더 확실히 더 나온다 하는 그 과학적인 증거는 저는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장은 38조 마리의 수백 종의 세균으로 되어 있는 생태계이고 유산균은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처럼 투입되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균이 들어와서 한 2주 정도 역할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무수한 제품들 중에 100억 보장 이것이 꼭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균의 가짓수. 어떤 제품은 2종류만 넣은 것도 있고, 어떤 건 3종류 넣은 거 있고, 어떤 건 건기식에 쓸 수 있는 19종을 몽땅 다 넣어 아주 골고루 다 넣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배합비가 노하우다, 우리께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래도 뭐가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다양한 종류로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고, 물론 이제 19가지 뭐 이렇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가짓수에 해당하는 유산균이 얼마나 정확하게 같은 비슷한 양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기보다는 이 제품이 나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품이 나한테 그런 정상작용을 해줄 수 있느냐, 먹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보통 세균의 속명과 종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스트레인, 그 균주, 품종까지 붙여가지고 우리는 특허받은 이 균주를 썼다고 또 이제 에서 건너온 유산균, 임상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건 외국 거잖아. 우리는 김치에서 유래한 거야,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거야 하면서 토종 유산균을 또 강조하는 제품도 있거든요. 외국산과 토종산, 이게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종이라고 해서 효과가 같은 건 아니고 또 그 밑에 있는 균주마다 또 효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식물성 유산균, 동물성 유산균, 뭐 한국인에서 분리된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원래 유산균 자체가 사람에서 사는 어떤 상주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식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균이라는 게 뭐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균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유산균이 한국 유산균보다 좋다 이런 거는 저는 좀 과학적이지 않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인 장에서 분리했다고 해서 한국인 장에 원래 사는 거라기보다는 식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구분 자체가 크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효과가 있느냐, 나한테 네. 이런 정상작용에 효과가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결론은 나한테 맞는 거냐를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호주의 사탕수수가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탕수수를 갉아먹는 딱정벌레가 그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줘가지고 걔를 잡으려고 중앙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왕 두꺼비를 들여왔어요. 근데 걔가 딱정벌레만 잡은 게 아니라 그 동네 곤충들을 다 잡아 죽이는 바람에 그것이 프로블럼 쉬프팅을 했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균주를 막 몇천억 이렇게 먹을 때 사람에게 혹시라도 걔가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예, 유산균을 먹고 네. 간혹 어떤 그 설사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저도 뭐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맞지 않는 제품이니까 이걸 이제 그만 드셔야 되고 원하면 또 다른 제품으로 예. 바꿔서 먹는 게 맞죠. 하지만 이제 유산균 자체는 우리가 갑자기 이걸 제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발효식품에서 다 그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먹어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제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장내 환경하고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그렇게 저는 이해하시는 게 예.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드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네. 우리는 냉장 유통을 합니다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생산부터 배송까지 집 앞에 올 때까지 냉장으로 딱 포장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인가요? 꼭 냉장을 한 것만 효과가 있고 냉장하지 않은 건 효과가 없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냉장을 하지 않는 제품도 충분히 살아서 장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제품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꼭 냉장은 큰 어떤 차별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고요. 보통 이 프리바이오틱스, 세균의 먹이, 그거를 넣을 때는 이제 프락토 올리고당을 쓰거나 또는 자일로 올리고당을 쓰는데요. 그 기능성 표시를 하려면 프락토 올리고당은 3g 이상, 자일로 올리고당은 0.7g만 넣으면 표시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긴 한데 사실 자일로 올리고당의 경우에는 0.7g이면 쌀 한 톨 수준밖에 안 되는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사실 식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뿌리채소, 우엉이나 연근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다양한 식이섬유를 음식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제품에 이런 게 꼭 들어가 있다 아니다를 가지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장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절반 정도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네. 이런 식이섬유. 네. 이렇게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을 먹어야 이 활발하게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고 좋은 물질도 만들고 유지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은 양의 프록토 올리고당이나 자일로 올리고당은 도움은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음식은 밀가루나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들로 먹어도 된다. 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네.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보조식품만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네, 중요한 네, 말씀이십니다. 네. 요즘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요. 사균까지 포함하는 원료를 넣기도 하던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건 또 뭡니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건 이제 포스트가 이게 뒤,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드는 대사산물이나 세포벽 같은 일부 물질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제품화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이제 막 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충분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 같이 넣어주는 것들이 뭐 면역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역시 드셔보시고 자기한테 맞아서 자기가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런 네. 것들을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해 보시고 네. 드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사실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우리가 먹어왔던 거죠. 된장, 청국장에 균이 다 살아있는 건 아니고 걔네들이 살다가 죽은 것도 있고 대사산물도 그렇죠.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김치도 뭐 묵은지에는 유산균은 다 죽어 있겠지만 걔네들의 대사산물은 남아있는 거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썼다. 항생제라는 건 장내 생태계에 폭탄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동안에 제 환자분들한테 항생제 쓰고 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연구를 좀 예전에 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 이제 오범조 교수하고 같이 이 헬리코박터를 제균 치료하는 분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주면은 장내 미생물이 좀 이제 생태계가 망가지는 그게 네. 조금 덜 망가져요. 약을 쓸 때 같이 줬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을 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으면 네. 좀 더 덜 망가지니까 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논문들 보면은 그 반대의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항생제를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는 좀 오락가락한다. 지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뭐 그렇게 해가 될 건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항생제 드시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좋은 그 탄수화물들,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그런 것들을 잘 드시는 게 빨리 회복하는 데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생제 쓰고 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썼을 때 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뭘 줬느냐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장내 생태계 특성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가 네. 그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장내 생태계 그리고 사람마다 또 유전자도 다르고 네. 또 그 생리적인 환경 조건도 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유산균 제품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그 사람의 장내 생태계가 어떤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유산균 제품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방법이 없을까요? 맞춤을 통해서 유산균을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 그걸 좀 평가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으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변을 보시면 예. 이제 변의 모양이나 이제 성상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1번은 아주 염소똥 같은 변비, 토끼똥. 토끼통. 예. 네. 7번은 완전 물설사.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아주 변을 잘 본 이제 소세지 같이 쫙 나오는. 그거를 점수한 다음에 매일 그 배변 활동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네.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 설사나 변비가 줄었는지 또 복통이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나한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이제 계속 드시면 되고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피비오라는 모바일 앱이 있는데 무료 앱인데 이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 그 자기한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로 네. 나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걸 이제 측정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한테 맞나 안 맞나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죠. 세균을 캡슐이나 이 스틱 봉다리에다가 담아서 넣어봤자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시된 것은 19종. 하지만 우리 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의 종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예. 얼마나 있나요? 장에 세균이? 우리 장의 세균은 그 숫자로 보면은 뭐 한 38조 보통 그렇게 숫자로는 얘기하고요. 38조. 예, 굉장히 네. 많죠. 사람 세포가 한 30조 정도 되니까 사람 세포보다 좀 많은. 종으로 따지면 한 100종에서 400종 정도 돼요. 우리 뱃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잠시 스쳐가는 몇 가지 종류의 균이 그 장내 생태계를 싹
바꿔주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그것이 우리 장내 생태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은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불꽃 염자, 불화자 두 개가 붙은 것이 염증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바로 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이 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몸과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을 먹여 살리는 방법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제가 천정식 교수님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